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어렸을 때 학교에서 단군 신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된다고 하면서 고개를 갸웃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단군 신화, 과연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일까 하는 흥미진진한 질문을 파헤쳐 볼 겁니다. 재미있는 전문적인 이야기꾼인 저와 함께 역사 탐험을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단군 신화의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봅시다. 일단 단군 신화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려 했고, 그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답니다. 환웅은 그들에게 쑥 20쪽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에서 지내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죠.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호랑이는 도저히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렸지만, 곰은 꿋꿋하게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여인 웅녀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웅녀는 환웅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입니다. 뭔가 엄청나게 익숙한 스토리인데 들을 때마다 살짝 어리둥절한 건 저뿐인가요?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는 이 단군 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이 이어져 왔어요. 도대체 단군 신화는 그냥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생각보다 복잡하답니다. 심지어 국사 교과서에서도 단군 관련 내용을 고한다라는 표현에서 건국하였다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처럼 단군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건 그냥 신화야,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분들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 호랑이, 쑥, 마늘 같은 상징적인 요소들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요. 예를 들어 곰과 호랑이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당시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존재했던 서로 다른 부족 집단을 상징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곰 부족이 환웅 세력과 연합하여 호랑이 부족을 제치고 주도권을 잡았다는 사회적, 정치적 역학관계를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또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당시 지배층이 자신들의 권위를 하늘에서 받은 것처럼 포장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성한 기원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를 합리화하고 백성들의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장치였던 셈이죠. 쑥과 마늘은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약용식물이나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는 특별한 주술 도구였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시대의 주요 식량이나 건강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화는 보통 어떤 특정 집단이나 민족의 기원이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단군 신화도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 자연관, 그리고 인간관을 담고 있는 거죠. 즉, 신화에 나오는 사건들이 글자 그대로 21세기의 과학적 관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배경을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언어로 풀어낸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 여기에 매달려서 모든 걸 사실로 믿으면 마치 판타지 소설을 역사책으로 착각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판타지 소설도 재밌지만 역사와는 구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서는 단군 신화가 당시 고조선 사회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그것을 고지고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각은 아니야. 단군 신화에는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담겨 있어.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주장합니다. 이분들은 단군 신화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고조선 건국 당시의 실제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기록이 신화적인 옷을 입고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단군 왕검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일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여러 고고학적 발굴 결과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바로 북한에서 1990년대 초에 발표한 단군릉 발굴입니다. 북한은 평양 강동군에 있는 마시산 부근에서 단군릉이라는 고분을 발굴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출토된 인골의 연대를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 측정했더니 고조선 시대인 약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을 펼쳤죠. 북한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단군 왕검이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며 고조선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국가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단군릉 발굴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논란이 많고 좀 더 객관적인 검증과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특히 북한의 발표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죠. 하지만 이런 연구와 발굴 시도 자체가 단군 신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한층 더 깊게 만들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단군 신화를 단순한 설화로만 치부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주장 중 하나는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조선이라고 하면 청동기 시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학계에서는 한반도에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가 단군 신화에서 말하는 고조선 건국 시기 기원전 2333년보다 좀 더 늦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이러한 시간적 괴리 때문에 단군 신화의 역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고조선이 한반도에만 국한된 국가가 아니라 요동 지역, 즉 지금의 중국 동북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세력을 넓혔던 강력한 국가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요동 지역은 이미 한반도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청동기 문화가 발전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단군 신화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고조선의 활동 영역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청동기 도입 시기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만주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함께 고려하여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좀 더 앞당겨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어요. 이야,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죠. 이러한 주장은 단군 신화가 당시 동아시아 지역의 광범위한 문화, 교류와 시대적 흐름 속에서 탄생한 역사적 산물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단군 신화가 단순히 한반도 내부의 이야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뜨거운 논쟁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리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의 아픈 역사예요.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참으로 온갖 악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단군과 고조선 건국사를 폄하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단군 신화라는 용어를 마치 이 단어가 가진 꾸며낸 이야기라는 뉘앙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군 이야기를 단순히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치부했습니다. 이는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부정하고 우리 민족의 뿌리와 자긍심을 흔들려는 아주 고약하고 악의적인 시도였습니다. 원래 우리 조상들은 단군 이야기를 그냥 신화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같은 옛 기록을 보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록에는 단군 왕검의 존재와 고조선의 건국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민족의 시원이자 국가의 출발점으로 여겨졌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일제에 의해 신화라는 이름으로 격화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단군 이야기를 단순히 신화로만 받아들이게 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민사관의 영향은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남아 단군 신화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식민사관의 잔재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단군 신화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 내용을 다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며 다 부정해야 할까요? 정답은 언제나 그렇듯 균형 잡힌 시각에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분명히 신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곰이 변한 인간의 결혼이라니 21세기 과학적 사고방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역사적 진실의 씨앗까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화는 단순한 거짓말이나 환상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믿음, 사회구조,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화가 곧 역사였고 역사가 곧 신화였습니다.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신화 속에서 옥구슬을 고르듯 진짜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의 갈등이나 통합 과정, 환웅으로 대표되는 선진 문화 집단이 외부에서 이주해 와서 기존의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과정 등은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났을 법한 일들을 신화적으로 재구성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신화 기록을 무조건 맹신하여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무시하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실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신화는 과거 사람들의 삶과 생각, 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단순히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사상과 정신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내려온 목적이 홍익인간, 즉 널리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지고 있죠. 단군 신화는 고대인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과 지도자의 덕목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민족이 가진 공동체 의식과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가치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단군 신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군 신화는 단순히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복합적인 이야기입니다.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해야 할 대상이죠. 맹목적인 믿음도 무조건적인 부정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단군 신화를 통해 우리 역사의 첫걸음을 이해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더 나아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현재에도 의미를 던져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인 셈이죠. 앞으로 고고학적 발굴이나 새로운 문헌 연구, 그리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 단군 신화에 숨겨진 또 다른 역사적 비밀들이 하나씩 밝혀질 수도 있겠죠.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지 않나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탐구하고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대 역사의 중요한 한 조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단군 신화는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군 신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역사 의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